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부흥올림픽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정부는 부흥올림픽을 위해 모든 초점을 후쿠시마에 맞추었습니다. 먼저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제1원전은 대지진 때 원자로가 녹아내려 핵물질이 경남 용기 밖으로 빠져나간 멜트스루가 일어난 곳입니다. 당연히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성화 봉송의 도로 곁에는 아직 경화 처리가 되지 않은 토양과 숲들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또 사고 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등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으로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경기장에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도박이 전부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 정부는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을 연간 1mS에서 20mS로 20배로 높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 책자에서 후쿠시마현에서 위험한 지역은 3%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전 인접 지역인 오쿠마정에 내렸던 피난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 지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에 있는 나미에정, 후바타정 등의 마을은 모두 대피령이 떨어졌고 20km 반경 밖이라도 이타테촌 같은 경우에도 1개월 내 주민 전원 피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돌아가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정책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건강의 위협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달아났던 가족들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길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돌아가도록 권유받는 지역은 안전 기준치보다 2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가 기록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난 가족들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열기 전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귀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림픽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피난용 공공숙소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현재 후쿠시마는 방사능 위험이 상당한 수준이다. 라며 일본 정부의 대피 명령 해제는 후쿠시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홍보하는 동시에 일본과 세계가 원전 사고를 잊게 만들려는 캠페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아베 정부부터 이렇게 후쿠시마현으로 이사를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주민등록 인구의 약 20% 정도밖에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약 4억 명분의 C19 백신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와 경기 관계자들에게도 미리 백신을 맞게 해서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합니다. 또 일반 관람객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 관람과 호텔과 차 안에서만 지내고 왕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백신을 사전에 잘 확보한 일본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후쿠시마 현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폐허의 모습이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현금 박치기 전략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할 경우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난 지시 해제 구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금 지급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12개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방사능 위험 수치를 낮추고 위험 지역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해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해외에서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폐허가 되어 있는 후쿠시마를 보여줄 판이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세계인들에게 사람이 여기 잘 살고 있다 라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에서 대피를 한 가정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돈도 싫다, 우리는 절대 그 위험한 곳에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할 경우도 고려해서 현금 박치기 수준을 구분했습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 주민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도록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 200만엔,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줄 알고 있는 눈치 빠른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안 오더라도 현금에 현혹이 되어서 누구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에 사는 이들이 12개 시정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줍니다. 조건은 이사를 한 후에 5년 동안 거주하고 취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 창업을 하면 최대 400만엔, 약 4,200만 원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야후 재팬에 요미우리의 특종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기사에는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인들이 돈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면 우리는 문전박대한다. 욕심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겠네. 수십 년 후에 강제 이주시키면 된다. 한국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인 한정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횡설수설 댓글에 콧방귀를 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 섬나라 일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 대부분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인도, 일본 등과도 갈등 상황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센가쿠 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해서는 센가쿠가 중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국 외교수장 회담에서 일본이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태도가 그만큼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9월 국경지대 갈라완 계곡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몽둥이 충돌이죠. 당시 인도 육군은 자국군인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도인들은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도 정부도 국영통신사에 중국 제품 사용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중국 관련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중국산 수입 장벽도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더 이상 무력 충돌은 안 된다며 긴장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인도 성향 국가인 부탄을 싸움에 끌어들였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부탄에서는 전혀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인도와의 영토 분쟁에 이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네, 소국인 부탄의 동의도 받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올해 6월 미국 정부가 부탄 동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샤크탱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이 지역은 영토 분쟁 중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지역을 티베트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중국과의 24차례 국경 관련 회담에서 단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토 분쟁을 재점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부탄의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경의 동쪽 지역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 지역이 앞서 언급한 샤크탱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탄과도 국경 영토 분쟁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부탄처럼 작은 나라는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탄은 인도와 매우 친한 나라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인도의 외교권을 위임할 정도로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최근 중국이 영토 압박을 가하자 부탄은 인도에게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부탄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의 동맹국인 부탄을 자극해 인도와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즉, 적의 친구도 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인도도 중국의 공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모든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의 43개를 추가로 차단했다. 인도의 주권과 국방,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이다. 금지된 앱에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 라이브 등도 포함됐습니다. 인도는 6월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등 중국산 앱을 차례로 금지해왔습니다. 이로써 인도 정부는 모두 267개의 중국 앱을 금지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죠. 인구 10억이 넘는 두 나라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영토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어도뿐만이 아닙니다.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정렬비열도입니다. 요즘 들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죠. 중국은 이 섬에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한동안 한국인들에게 사실상 잊혀졌던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섬의 가치를 집중 조명한 책 정렬비열도가 출간되면서 국가정책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정렬비열도는 어떤 섬일까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암초 9개와 큰 섬 3개를 포함해 총 12개로 구성된 이 섬은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육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악화로 피항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렬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빈번한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해경정비정과 중국 어선들의 충돌이 잦은 지역으로 유명했죠. 명예의 기점 가운데 하나인 정렬비열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해양 자원의 수호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섬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독도처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영토 분쟁과 관련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서해의 독도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이 섬이 국가의 관리로부터 방치된 이유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정부가 섬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게 된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섬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보고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죠. 중국에게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국은 2번이나 매입 시도를 했습니다. 섬 소유주도 처음에는 중국에 그냥 넘길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비용을 불렀죠. 하지만 중국이 16억으로 가격 흥정을 하면서 원천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팔았다면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장 문제나 여러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겠죠? 상황이 알려지자 태안군에서 움직였습니다. 태안군수, 태안군민, 충남도지사, 지역구 의원 등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8년 11월 정렬비율도 국가관리연한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한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주최 충남 태안군 주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정렬비열도를 서해 수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쳤습니다. 결국 성과를 냈습니다. 정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가가 항만을 만들어서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야욕은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에 지정되면서 도는 충남 최초